있어? 일단 통계 개념을 좀 잡고요. 통계 크게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나뉠 건데 마지막 단어는 이제 통계적 추정, 크게 세 단어 있는 거고. 일단 오늘은 여기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할 거고. 우선 2번 정도 해서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부교재 하고 뭐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할 건데, 일단 확률 변수라는 게 개념부터 좀 잡고 가면,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정확한 개념만 좀 잡고 가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 주잖아. 동전을 2개 던져. 동전 2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뭐 이렇게 치면, 민성아 요거라고 치면은 x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뭐가 있냐면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럼 그 밑에다가 내가 뭘 쓸 수 있냐면 확률을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앞면이 0개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 앞면이 2개 나올 때도 4분의 1. 그럼 자동으로 이제 앞면이 1개 나올 때는 4분의 2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를 보통 뭐라고 우리가 불러주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러니까 윗줄에 확률 변수를 쓰고 아래줄에 확률을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 계산을 해야 되는데, 확률 계산을 할 때는 어차피 표를 채울 때 그러니까 모든 확률을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1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하기 편한 것들만 좀 계산을 해놓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확률의 총합이 1이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표를 뭐 함수로 나타내서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4분의 뭐 x 이렇게 표현을 하면 x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x가 이제 0이거나 이렇게 쓸게. x가 이제 0이거나 x가 2일 때는 4분의 1이고 x가 1일 때는 4분의 2고 그러니까 2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보통은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확률 분포표가 나올 텐데, 어느 쪽이 당연히 다루기가 편하냐면 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니네가 그래프를 그리듯이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표를 그리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결국은 니네가 해야 되는 거는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세 가지를 그냥 구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고. 시험 어떻게 하는 게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 평균하고 분산하고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원리 자체는 그냥 뭐랑 똑같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볍게만 할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반에 수학 점수 조사했는데 50점이 2명 있고 60점이 1명 있고 70점이 3명 있어.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내가 얘네들의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몇 명이냐? 1, 2, 3, 4, 5, 6, 6명 뭐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이랬을 때 평균을 구할 때 그냥 다 더할 때 이렇게 더할 거야. 다 더한 다음에 내가 이거 6으로 나눌 거란 말이지. 그럼 얘를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50 곱하기 6분의 2 더하기 60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70 곱하기 6분의 3.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결국 평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내가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니까 50이 있고 60이 있고 70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확률을 만약에 내가 밑에다가 써보면 이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이게 이제 6분의 2인 거지. 그러니까 6명 중에 2명이 50점을 맞는 거고 6명 중에 1명이 60점인 거고 6명 중에 3명이 70점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확률 분포표를 내가 만든 거니까 이 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위아래를 곱해서 더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표에서 평균을 구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4분의 0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4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해서 1인 거지.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때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거고 기대값의 그냥 이 값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기대값이 1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정도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앞면이 한 번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일단 기대값을 구할 수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라는 거는 중학교 개념이 분산의 의미는 뭐냐면 편차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 이걸 이제 우리가 분산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그럼 편차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서 평균을 뺀 거. 빼는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자기 자신에서 평균을 뺀 게 분산. 왜 자기 자신에서 빼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평균보다 높은데 평균에서 내 점수를 빼면 음수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균보다 내가 높으면 양수가 되는 게 타당하니까 자기 자신에서 이제 평균을 뺀 것이 분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표에서 분산을 한번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편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편차는 자기 자신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얘 편차는 얼마가 되냐면 평균이 지금 1이니까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인 거지. 그 다음에 얘의 편차는 0인 거고 얘의 편차 1인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곱을 하면 x-m의 제곱을 만들면 1이고 0이고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한 것이 분산이다 이거지. 그럼 다시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해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 요게 이제 분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산이 2분의 1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건 거기다가 다시 루트를 씌운 거.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일반화를 좀 시켜보면 x들이 있을 때 만약에 확률 변수가 x1, x2, xn까지 있어. 그리고 그때의 확률이 p1, p2에서 pn까지 있어. 그럼 이 상황에서 니네가 이제 기대값하고 평균, 그러니까 기대값, 분산을 구해보면 일단 기대값은 그러니까 위아래를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거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어차피 내가 위아래를 곱하면 xi 곱하기 pi를 1부터 n까지 더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대값의 정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변수하고 확률을 곱한 것을 더한 것이 기대값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그럼 이게 x1의 제곱, x2의 제곱, xn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에 x제곱이라는 기호를 쓴다면 얘는 xi의 제곱에다가 pi를 곱한 다음에 이거를 싹 더하면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어. i는 1부터 n까지 xi에 뭐 2의 xi에 pi 이런 식이 있어. 그럼 얘는 지금 누구의 기대값을 구한 거냐면 2의 x의 기대값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이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 평균을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고 분산을 구할 때는 분산은 누구의 평균이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편차 제곱을 하나 만드시고, 그러니까 x 빼기 m이라는 변수는 x1 빼기 m부터 xm 빼기 m까지 나올 텐데, 그것들을 다 제곱을 하면 이게 편차 제곱. 그것들을 확률하고 곱해서 싹 더하면 그게 이제 분산이 되겠지. 되지? 근데 내가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전개를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에 pi,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에 i는 1부터 n까지 em 튀어나가고 그냥 xi pi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시그마의 i는 1부터 n까지 m제곱 튀어나가고 pi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1이지. 확률을 다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m이지. 그치? 이게 기대값의 정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2의 x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게 m이니까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m제곱. 그럼 마이너스 m제곱이 되겠지. 근데 m이라는 건 결국 얘가 m하고 똑같은 거니까 빼기 2x의 제곱. 그래서 이게 분산을 구해주는 두 번째 방법인 거고, 정리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기대값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변수들하고 확률을 곱한 것을 더한 것이다. 그다음에 분산은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도 구할 수가 있는데, 보통 니네가 요 단원에서 다룰 때는 이렇게 구해주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제곱한 것들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알겠지? 근데 두 가지를 좀 같이 그냥 적절히 사용하는 게 좋거든. 계산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편리할지는 이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표에서 아까 전에 표가 이렇게 나왔었잖아. x가 이제 0하고 1하고 2 이렇게 나오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2 이렇게 나왔을 때, 일단 평균을 구해본 게 아까 전에 1이었고, 분산을 구할 때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 방식을 써도 당연히 답이 똑같이 나올 거고, 그걸 하는 방식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사라지고, 이렇게 곱하면 4분의 2에다가 4분의 4를 더하면 4분의 6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에서 평균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3 빼기 1 하면은 똑같이 아까 전에도 2분의 1이 나왔거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248쪽까지는 설명한 거고, 좀 풀어보자. 진도 좀 나갈게. 다음에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뭐냐면 정확하게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을 때, 독립시행 여러 번 반복하겠지. 그랬을 때 시행 횟수, 그러니까 어떤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지정하는 것을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일단 독립시행인 거잖아. 그러니까 독립인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이 여러 번의 기준을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저게 뭐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이렇게. 민성아. 그래서 이 여러 번에 해당하는 거를 내가 한 100번 정도 던진다고 쳐. 뭐 시행 횟수는 상관이 없어. 근데 그 중에서 성공의 기준을 일단 제시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이냐면 1의 눈이 나오면 성공이야. 1의 눈이 그래서 나오는 횟수를 x라 하자. 이렇게. 됐지? 그럼 일단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면 이거 자체는 6분의 1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보통 이제 물결을 써서 이항분포 100,6분의 1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일반적으로는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건 시행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 문제에서 지정한 거. 그리고 그걸 한 번 했을 때 성공할 확률,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지. 그럼 이랬을 때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일단 이 표를 보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고 이 말하고 뭐를 좀 쓸 수 있냐면 바로 표를 하나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제일 작은 몇이야? 0이지. 0 나오고 1 나오고 2 나오고 쭉 가서 100까지 나올 거 아니야. 1에는 100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제 확률 분포표니까 확률을 쓸 수가 있고, 요 확률은 무엇인가? 100번 중에 0번 6분의 1이 나오면 되는 거지. 6분의 5가 100번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가 쭉 채워지게 될 텐데, 그러면은 세 번째로 내가 이거의 확률 질량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100 콤비네이션 x에 6분의 1이 x번 나오고 6분의 5가 100-x번 나오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가 이제 같이 생각이 나면 된다는 거지.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 말이 다 같은 말인 거야. 그럼 이랬을 때 이제 네 번째로 내가 만약에 여기서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 방법식은 그냥 위아래를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이걸 내가 진짜 위아래를 곱해서 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너무 숫자가 크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공식화를 시켜서 MP가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교과서에도 정확한 증명이 나와 있진 않아. 그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산은 NP의 Q라고 알려져 있고, Q는 1-P.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알려져 있다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평균이 얼마냐면, 주사를 100번 던진 요 시행에서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은 6분의 100인 거지.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은 6분의 100에다가 6분의 5를 한 번 더 곱하면 이게 분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평균이나 분산은 그냥 가볍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대신에 약간 좀 심한 형태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럼 얘를 내가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시그마에 x는 0부터 어디까지 변할 거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하자. n까지 변할 거고, 그때 변수가 x인데 이 오른쪽에다 확률을 곱하면 되는데,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써지겠지. ncx에 p의 x승 1-p의 n-x승, 이렇게 곱해지겠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의 의미가 뭐가 되냐면, 이게 평균을 의미하는 거야, 이항 분포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한꺼번에 이제 잘 인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시그마 x는 0으로 갈 때 0부터 100까지 x 곱하기 100 콤비네이션 x에 6분의 1의 x승에 6분의 5의 100-x, 이걸 계산하시오.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알겠지?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뭐인 거야?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서 그 x의 평균인 거지. x하고 확률을 곱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6분의 100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셨죠? 저는 이건 얼마일까? 만약에 나한테 이걸 물어봤어. 얼마야? 3분의 4. 아닌데.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x가 b의 20,3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 중이겠지. 그럼 여기서 x 제곱의 평균을 물어봤으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게 2x 제곱인 거잖아. 그치? 알겠지? 그럼 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는 뭐에서 뭘 더하면?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하면 되겠지. 그거 계산한 게 그거야? 어? 분산 얼마야? 3분의 20에다가 3분의 2 곱하면 되고 평균은 3분의 20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겠지. 이게 답. 그래서 아냐고 물어본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이항 분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통계 쪽은 보통은 이제 모르는 게 제주 약간 좀 그런 느낌. 근데 대신에 이제 통계 전 범위가 시험 범위로 들어가면 좀 타임어택식으로 좀 계산이 들어갈 거고 계산 자체가 좀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 계산이 어렵게 나오진 않고 물론 어렵게 나오기도 해. 그래서 뭐 거기 좀 그냥 가볍게 좀 문제를 몇 개만 그냥 짚고 그냥 넘어갈게. 그래서 진도를 좀 나갈게 그냥 쭉. 그냥 저 한 5, 6, 7번 정도만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개념 5, 6, 7. 그러니까 268, 270, 이 정도만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만 좀 자 임마. 어? 머리가 아프지 그러고 자면. 아니 뭐 차라리 편하게 자든가. 그냥 몸이 아파? 그래. 병원에 가야지 그러면.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든가. 타이레놀을 먹든가.
모르겠어. 여기 270쪽에 있는 것만 설명 좀 해줄게. 확인 유제 x가 b의 5,3분의 1을 따른다. 2의 4x를 구하여라. 이 정의가 뭐야? 시그마에 x가 0부터 5까지 4x 곱하기 5 cx 3분의 1의 x 3분의 2의 5 마이너스 x 이거겠지? 저거의 정의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시그마에 x는 0부터 5까지 5cx에 3분의 4x에 3분의 2의 5 마이너스 x 이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는 계산이 되지.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의 5승이잖아. 그치? 이거의 전개식인 거잖아. 몇이야? 2의 5승 32. 자, 알겠어? 둘째 줄에서 셋째 줄이요? 이항 정리. 이게 이항 정리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수원할 때는 이게 요거 이항 정리할 때는 시그마 표현을 안 썼겠지 그때는. 근데 지금 시험에 나올 때는 시그마 표현은 그냥 기본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다음에 그냥 오늘 통계적 추정 전까지 나갈게. 뭐 쭉 나갈게.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통계 전범위라던데 시험 범위가? 맞아? 맞지? 지원아? 맞아? 확실해? 너 아직 못 들었어? 내 생각에 다 못 나갈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시험이 너무 일찍 봐서. 아무튼 그 연속 확률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 다루는 건 확률 질량 함수. 그러니까 이산적인 변수들을 다루는 거지. 확률 질량 함수. 연속 확률 분포에서 다루는 건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이산적일 때는 뭘 그릴 수 있냐면 표를 그릴 수가 있는데 연속적으로 변수가 변할 때는 표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만약에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 보면 이런 표는 없겠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거 안 되겠지.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의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함수값이 음수가 되잖아. 확률이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일단 기본적으로 fx가 무조건 0 이상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x축 위쪽에서만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질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적당한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요 a일 때 여기 함수값이 fa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함수값하고 뭐는 상관이 없냐면, 그러니까 fa가 뭘 나타내는 게 아니냐면 p의 x는 a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이거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얼마냐면 0이야. 0. 한 점에서의 확률은 0으로 정의를 내리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값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 전부 다 확률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거 다 더하면 이게 뭐가 될 거냐면 확률의 총합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확률의 총합을 1로 볼 거기 때문에 요 면적 자체가 지금 1이어야 되는 거지. 요 세 가지를 만족을 해주셔야 돼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거는. 알겠지?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의 전체 넓이가 1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니네한테 확률을 물어볼 때는 지금부터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 왜냐면은 확률을 넓이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 때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뭐 1이고 뭐 4고 이랬을 때 P의 X가 뭐 1부터 3까지의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그냥 1부터 3까지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고, 요 넓이 계산을 하시면 되고, 지금 시험 범위에는 적분이 안 나올 건데 기말 범위에 이제 전 범위로 다시 들어갈 때는 적분으로 줄 거야. 다항 함수로 아마 주게 되겠지. 근데 어쨌든 지금 시험 범위에서는 이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뭘로만 주겠어? 확률 밀도 함수를 직선으로만 주겠지. 그치? 그 넓이 계산은 직선밖에 못 하니까. 기말은 당연히 적분이 같이 나올 거고. 알겠지? 근데 적분 개념으로 일단 좀 받아들이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 확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개념이고, 뭐 여기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 근데 이제 이 이산 확률 분포에서 네임드가 누구냐면 이항 분포를 배운 거고, 이항 분포라는 네임드 확률 질량 함수를 배운 거지. 그러니까 함수식을 알고 있는. 그럼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네임드는 정규 분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항 분포랑 비교하면 x가 어떤 이항 분포를 따른다 치면은 이때의 확률 질량 함수를 내가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ncx에 px에 1-n-x 단 이제 x는 0부터 n까지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애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그때 확률 밀도 함수를 쓸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의 2 시그마의 제곱에 x 마인 아닌데 아씨 까먹었다. 좋됐다. 이거다. 맞다. 이렇게 주어지는. 정확한가? 잠깐만. 내가 잘 몰라. 아, 정확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거를 정규 분포라고 하던데, 나도 잘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걸 알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요 함수라는 게 요 이가 이게 알파벳이 아니고 그. 근데 이과 애들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지. 대칭일 거 아니야. 여기 x-m의 제곱이라서 2차 함수 합성이 돼 있으니까 가운데 기준 대칭일 거란 말이지. 그리고 얘는 당연히 지수 함수니까 0보다 클 거고.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기는 그래프가 되냐면 이렇게 생겨요. 가운데 m을 기준으로 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이 곡선에 대해서 좀 특징을 몇 가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가운데 대칭이 m이고,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 그러니까 x축하고 안 맞나? 얘를 적분하면 이게 1이겠지. 그치? m에서 무한대까지를 적분하면 이건 2분의 1이겠지. 그치? 근데 표현을 할 때는 얘네한테 이런 표현을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주진 않을 거고. 그냥 뭐라고 주면 되냐면 요 넓이가 이제 2분의 1일 건데 그 표현은 p의 x가 m 이상이다. 요 확률이 2분의 1이겠지. 요 넓이가 2분의 1인 거니까. 이것도 지금 2분의 1이겠지. 그치? 여기 등호가 있냐 없냐는 상관이 없어. 왜냐면 딱 한 점에서의 확률은 0인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변곡점이 하나 있단 말이지. 위볼에서 아래볼로 바뀌는. 이 변곡점이 무조건 n 플러스 시그마야.
그러니까 첫 번째 변곡점, 그러니까 이 변곡점까지 거리가 시그마다. 이 정도까지는 그냥 교양으로 알고 있어. 알겠지? 변곡점까지 거리가 시그마다. 1시그마. 그래서 이거를 나타낼 때는 마찬가지 표현으로 x라는 어떤 확률 변수가 n에 얘는 뭐에 의해서만 곡선의 모양이 변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어차피 요 파이는 상관이 없고 이거는 어차피 이 값은 상수고 시그마하고 m이 이제 변화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m하고 평균과 시그마에 대해서 정리가 될 텐데 요 자리에 무조건 분산을 쓰는 거야.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요 자리에 무조건 분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 뭐 20,16이다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4의 제곱 이렇게 쓰시는 거. 제곱수로 써줘야 돼. 표현을 할 때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시그마가 지금 뭐가 되냐면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표준 편차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 여기지. 그러니까 무조건 제곱수로 써주는 거야. 루트가 있어도 루트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2야. 그러면은 이것도 2라고 쓰는 게 아니라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니네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지는 거고. 네, 됐지 여기까지? 그래서 그냥 정규 분포는 결국은 니네한테 뭘 물어보냐면 예를 들면 여기 n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런 걸 물어볼 거거든. P에 그러면 x가 m에서 n 플러스 시그마까지 이 확률이 얼마냐? m에서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이게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왜냐면 어딘가에는 n 플러스 2 시그마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그렇겠지. 그래서 그걸 물어볼 텐데 당연히 계산하는 방법은 적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 m에서 n 플러스 시그마까지. 저 함수를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니네가 적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다 표로 계산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런 값들은 전부 다 표가 주어질 거고 그 표를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규분포 표가 너네한테 주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그 표를 보고 그냥 읽어주면 되는데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값이 써있진 않거든. 이 값이 써있는 게 아니라 어떤 표가 주어져 있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써있어. 표준 정규 분포표.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정규 분포 곡선의 모양은 뭐에 따라서 다 계속 달라지겠어.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이 커져, 표준 편차를 가만히 두고 평균이 커지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평행이동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시그마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봐. 시그마가 커지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봐. 시그마가 커지면 이 폭이 어떻게 되겠어, 오히려? 넓어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얘가 커지면 당연히 이거 자체가 값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더 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그마가 더 커졌을 때고. 그럼 오히려 시그마가 줄어들면 얘가 커질 테니까 더 폭이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은 m하고 시그마에 의해서 계속 이제 값들이 변할 건데 이게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값들을 비교하기에는 곡선의 모양이 여러 개가 있으면 비교가 힘들 테니까 곡선의 모양을 딱 하나로 결정을 하는 거고 그 결정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여기 m이 있고 여기 n 플러스 시그마가 있고 뭐 여기 n 플러스 2 시그마가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대칭이니까 여기에 뭐 n 마이너스 시그마가 있고 여기 n 마이너스 2 시그마가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어떤 임의의 정규분포에 대해서. 근데 이 가운데가 몇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할까? 0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하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서 가운데 0으로 그냥 만들어 볼게. 그럼 가운데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여기를 일단 내가 강제로 일단 여기 0으로 만들어. 그러면 다음에 여기를 그냥 내가 뭘로 만들 거냐면 이걸 그냥 1로 만들 거야. n 플러스 시그마를. 그러면 내가 이 x에다가 어떤 연산을 가해주면 되냐면 얘가 1이 됐지, 그치? 얘가 1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뭘 빼면 이 값에다가 x에다가 뭘 빼면 될까? m을 빼면 되지 일단. 빼고 뭘로 나눠주면 될까?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x일 때 여기는 이제 z라고 그러고 z는 이런 치환을 거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치환적 분을 한 거거든. 치환을 어쨌든 거친 거야. 그러니까 치환을 거치고 나면
여기 이제 1로 볼 수 있고 무조건 n 플러스 2 시그마 여기는 2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너네한테 이제 표가 주어질 때는 이 표준 정규 분포표의 값이 주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z가 0에서 1까지 이 넓이가 0.3413이다.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알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그냥 하나 만들어 보면, 그러니까 어느 반의 수학 성적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x라는, 그러니까 수학 성적 x라고 났을 때 얘가 평균이 60의 표준 편차가 5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대. 이랬을 때 이 확률을 구하시오. 그냥 문제는 이렇게 이제 주어질 거거든. 알겠지?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야. 정규분포표가 이렇게 하나,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가운데 60이 있을 거고, 여기쯤에 65가 있을 거고, 여기쯤에 70이 있을 건데, 요 넓이를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겠지. 이해되지? 근데 시그마가 지금 5잖아, 그치? 그럼 이게 딱 1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를 m이라고 보면 얘가 m 플러스 시그마일 거야. 얘는 m 플러스 몇이겠어? 2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니네한테는 표를 이렇게 줄 거거든. 자, 0에서 z가 2까지가 0.4771이고 0에서 z가 1이 0.3413이다. 자, 이 표를 제안을 할 거야, 니네한테. 이 표가 주어져 있을 거야. 그럼 이랬을 때 내가 이 넓이를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이거 표준화를 시키면 가운데가 지금 0으로 바뀔 거고 이게 이제 1로 바뀌겠지. 65에서 60을 빼고 5로 나누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은 이거를 표준화를 직접 거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게 1이라는 걸 알고 여기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한 63 정도였으면은 표준화를 좀 거쳐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몇 시그마인지 바로 안 보이니까. 여기 있지. 근데 아무튼 지금은 여기서 요 자리가 지금 1로 바뀌고 요 자리가 지금 2로 바뀌게 된다 이거지.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 여기 있지. 너 이거 어떻게, 이게 얼마야? 그럼 빼면 되지, 이거 두 개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0부터 2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넓이에서 0부터 1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그걸 빼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뺀 게 답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규분포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좀 연습을 좀 해보면 되냐면, 음, 311쪽부터 (321) 쪽까지 해봐. 그냥 그 개념 익힘 정도만 좀 풀고 넘어가. 그거가 풀이까지 있으니까. 그 뒤에 마저 나가고 남은 시간에 문제를 좀 풀어. 야, 네? 저 복사실 가면은 박스 있어. 들고 와 일단.
복사실. 아니. 들고 오라고 했다. 거기 327쪽에 있는 얘긴데 주제가 이제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의 관계. 요거까지 하면은 다음 시간에 통계적 확률만 남은 통계적 추정 남으니까 다음 주에 저 N기출 들고 하고 같이 하게. 자, 그냥 예를 보여드릴게요. 1번. 개념기 1번에 P의 X는 R이 100C 아래에 5분의 1의 R승에 이제 5분의 4의 100 R승 1을.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X가 B의 100,5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 중이야.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P의 X가 28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구하라는 건데. 얘 일단 말이 안 되지 이게. 저 말이 안 되지. 왜 말이 안 되는 거야? 100C 28에 5분의 1의 28승에 5분의 4에 32 같은 72부터 시작해가지고 100C 100에 이걸 더해야 되는 거잖아. 이걸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 알려져 있냐면 이항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충분히의 기준은 한 30 정도거든. 30 정도의 시행 횟수면 크다고 보는 거야. 근데 애매하게 29 이러면 애매하지, 그지? 20 이래도 애매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충분히 크다고 하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에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어. 정규분포화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 이거는 아예 증명이 니네가 고등학교 때 불가능한 명제고. 그러니까 알려져 있다기 때문에 얘를 내가 정규분포로 바꿔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정규분포로 바꾸면은 여기에 평균이 들어가잖아. 평균이 이거 곱하면 20인 거지. 평균이 20이고 분산은 여기에다가 20에다가 5분의 4를 곱한 게 이제 분산이니까 이게 16이지. 분산 자체가. 그럼 여기 4의 제곱 이렇게 바꿔서 결국은 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 얘를 따른다. 요걸로 바뀐다라는 거지. 그럼 그러고 나면 이제 정규분포 문제로 풀면 되는 거고 가운데가 지금 20인 거고 28보다 여기를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풀면서 좀 익숙해졌어. 이게 2시그마지, 그치? 표준면차가 4니까 2시그마니까 내가 뭘 찾으면 돼? 0에서 Z가 2까지의 확률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면 되겠지. 그래서 그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게 0.4772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0.5에서 0.4772를 빼주시면 되겠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큰 이항분포가 나오면 정규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알겠지? 풀어야지. 거기까지 하면 마지막이야.
개념 하나 추가하고 쉬자. 그 보통 주제는 1차식의 평균인데 얘를 기대값의 정의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오후 12시부터인데 오늘은. 12시. 내가 공지를 안 했구나. 화토바는 몇 시부터야? 6시. 그치, 알지. 이렇게 하면 얘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는 1이니까 요건 그냥 A의 2x인 거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만 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사실상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1차식의 평균은 A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거고 B가 더해진다, 이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만 좀 인지를 하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기대값의 성질은 뭐랑 똑같냐면 시그마랑 그냥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다항식이 있어요. 이렇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러면 시그마랑 똑같이 그냥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요 상수는 여기에서 확률의 총합이 곱해지는 거니까 그냥 상수는 그냥 상수로만 튀어나갈 수 있다. 여기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2의 x-t 이거의 제곱, 이거의 기대값, 뭐 이거의 구하시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x제곱에, 그러니까 변수가 x라고 치면 여기서 마이너스 2t 2x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t의 2x 플러스 t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얘는 이제 그 뭐냐면 t에 대한 2차식이겠지. 이게 t에 대한 2차식이니까 언제 최소를 갖냐면 t가 2의 x일 때 최소를 갖는다. 요거까지 확인할 수 있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 쪼개면 지금 x제곱에 마이너스 2t의 x에 플러스 t제곱이 되는데 x가 변수니까 x는 기대값 안에 있고 요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고. 시그마랑 성질이 똑같은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기대값은 그렇게 다루는 거고, 근데 분산은 뭐 그게 아니야. 그 분산은 결과는 a제곱 vx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유는 시그마의 i는 1부터 n까지. 요거의 의미가 a x i 플러스 b에서 그러니까 뭘 뺀 거의 평균이냐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얘 평균이 am 플러스 b일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제곱의 평균. 그래서 요걸 정리하고 나면 뒤에가 싹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정리는 뭐 그냥 보면 돼. 그래서 얘가 이제 a 제곱의 vx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분산의 성질은 1차식의 성질하고는, 그러니까 시그마의 성질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얘는 뭐 기억을 하기보다는 그냥 시그마의 성질로서 유도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은 얘한테 이 x제곱을 그냥 단독적으로 물어볼 때는 이 얘를 구하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얘가 뭐야? 뭐랑 똑같은 거야?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하면 되겠지. 오씨, 맞잖아.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한 거겠지. 왜냐면 분산이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얘를 구하라는 명령어는 얘하고 얘를 구해서 얘를 구해라, 요 말하고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인지를 하시면 되고, 뭐 당연히 1차식의 표준 편차는 그냥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 아셨죠? 그래서 그게 이제 뒤에 몇 문제 있는데 일단 좀 쉬었다가 하자.